안녕하세요, 여러분. Behavioral Finance 같이 공부할 김종곤입니다. 자, 레벨 3의 첫 번째 시작하는 그 과목으로 Behavioral Finance 행동 재무학이 있는데, 이 행동 재무학은 이 계산 문제 이런 거는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투자 심리 내 투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투자 심리를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는 과목이라서 뭔가 계량화시킨다든지 이런 주제는 전혀 없습니다. 이 Behavioral Finance를 공부하실 때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마치 제가 어떤 심리 상담사라든지 또는 뭐 그 정신건강 의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나의 앞에는 누가 있냐면 나한테 이렇게 뭔가 심리 상담을 하러 오거나 또는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심리적이나 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나한테 뭐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가 있는 거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Behavioral Finance에서 다루는 주제는요, 시험 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의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behavioral bias, 그러니까 어떤 행동적인 편향이 있는데, 의사결정을 하는데 뭔가 바이어스가 있어요. 그 바이어스를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바이어스를 잘 찾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레머디, 어떻게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이제 연결해서 공부를 하시면, 그러면 behavioral finance는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치료법이라는 게 별 게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뭐 심리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뭐 자격증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건강학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치료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거 고쳐야 되는 거다, 교육을 통해서. 두 번째는 그거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런 뭐 어떤 체계적인 행동 편향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편향을,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발생하는 그런 편향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에 잘 녹여낼 수 있을까요? 그거 좀 제거를 해야 되는 편향입니까? 아니면 고쳐서라도, 아니면 그냥 그걸 받아들여서 이 사람한테 맞는 좀 그 사람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까? 그 두 가지 접근입니다. 제거하는 거냐, 아니면 그걸 갖다 받아들이는 거냐. 자, 일단은 결론은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제거할 거냐, 받아들일 거냐, 이거 두 가지밖에 없고, 그리고 그 어떤 결론을 선택하는 두 가지 결론 중에 어떤 걸 그러면 우리가 답으로 그냥 치료법을 써야 되는 거냐, 그거는 그 행동 편향이 어디로부터 오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자,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발생하는 행동 편향은 behavioral bias 같은 거는요, 발생하는 원천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 머리에서 발생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가슴에서 발생하는 게 있어요. 머리에서 발생하는 거는 좀 지식이 모자란다든지, 또는 너무 성급하게 제가 어떤 추론을 하면서 성급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틀렸다든지, 또는 나의 경험치에 따라서 뭐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제한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 틀렸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머리에서 오는 그런 바이어스들이고요. 사실은 그거는 바이어스라기보다는 오류죠, 오류. 에러들입니다. 자, 그런 에러는요, 고칠 수가 있어요. 교육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또는 통계학을 갖다가 좀 공부 한번 해보세요. 확률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좀 뭐 트레이닝이나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좀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머릿속에서 오는 에러고, 반면에 나는 이유 없이 그게 싫어, 그냥 주는 게 없이 그게 걔가 미워, 이런 식은 일종의 미움이나 그런 것들은 주로 감정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감정으로부터 오는 거는 잘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가슴 속으로부터 오는 그런 바이어스들은 말 그대로 그는 진짜 바이어스, 어떤 편향인데, 그런 바이어스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서, 그런 편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결국은 제일 좋은 솔루션으로는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하는 게 제일 좋은데, 나는 이유 없이 이게 싫어 라든지, 나는 무조건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포트폴리오 속에 이 주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집안이 그 업종에 대대로 우리가 뭐 관리를 해왔고, 그리고 그게 우리 가업처럼 이어지고 있는 게라서 그 가업과 관련된 그 주식은 반드시 내 포트폴리오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거 못 고쳐요. 그런 걸 어떻게, 그러면 당신의 가업을, 그 망하는 가업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런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지 말고 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가슴으로부터 오는 그런 류의 바이어스들은 체계적 편향은 그거는 좀 받아들여서 아주 좋은 포트폴리오,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그 사람한테 맞게끔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오히려 수정을 해줘야 되고요. 반면에 그 머릿속에서 오는 거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고수하면서 사람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해보게 되면 이제는 어떤 바이어스들이 머릿속으로부터 오는 거며 어떤 오류들이 그다음에 어떤 체계적 편향들이 가슴으로부터 오는 건지 그 종류를 갖다 우리가 쭉 한번 다 공부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종류를 쭉 다 공부하고 나면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편향은 머릿속으로부터 오는 거고 이 편향은 가슴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이걸 분류한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해서 이 고객을 위해서 우리가 구성하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자,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는 그렇게 공부하고자 하는 거예요. 레벨 3의 주제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입니다. 전체적인 그 과목을 쭉 다 꿰뚫고 가는 주제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예요. 자, 레벨 1과 레벨 2를 거치면서 우리는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제 레벨 3까지 오셨으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얻는 사람들은 보면 종목 선택 능력이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다. 믿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냥. 나는 종목 선택을 정말 잘해서 그래서 나는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믿으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는 저평가 주식을 귀신같이 골라내.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저평가 주식도 잘 찾아내서 그래서 나는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고수들이다. 그리고 그런 고수들이 시장에 정말 많다. 그렇게 믿으시냐고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종목 선택을 잘해가지고 뭔가 초과 수익을 한번 올려봅시다. 이렇게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두 번째요. 그래, 종목 선택은 내가 잘 못한다고 쳐. 하지만 언제 돈을 집어넣고 언제 빠져나와야 될지는 그건 정말 잘 알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기 전에 들어가고요. 주식 내려오기 전에 나는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걸 우리는 마켓 타이밍 능력이라고 하는데 시장 포착 능력.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믿으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신이죠. 진짜.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나와야 될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좀 초과 수익도 올리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수익을 굉장히 높은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게 되면 종목 선택을 잘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나? 이거 정말 어려워요. 그다음 나만 종목 선택 잘했다고 치더라도 나는 저평가됐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이요 저평가됐다고 믿지 않으면 끝입니다. 시장은 나는 그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경제 주체에 불과하고 실제로 시장의 가격을 움직이는 그런 다수의 투자자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거 저평가됐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믿으면 끝인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또 마켓 타이밍 능력,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나와야 되나요? 이건 진짜 어렵다고요. 자, 그래서 종목 선택이나 또는 마켓 타이밍을 통해서 초과 수익을 되게 높이긴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하면 그러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종목 선택 능력이 없으면 분산 투자하세요. 분산 투자.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나름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만 찍지 마시고 여러 개로 분산 투자하세요. 자, 분산 투자가 답이죠. 일단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분산 투자한 거를 금방 팔지 마시고요. 장기 투자하세요.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지 모른다면서요. 그러면 짧게 단타로 뭔가 포트폴리오를 갖다 사다 팔았다 이러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 이게 이제 우리 전통 투자에서 말하고 있는 정답입니다. 옵티멀한 어프로치인 거죠. 자, 문제는 분산 투자를 해서 좀 저평가되고 앞으로 프라이미싱 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업종을 내가 선택을 해서 거기서도 또 보면은 경쟁력 있는 주식을 몇 가지를 골라서 그걸 갖다가 분산 투자해가지고 쭉 좋은 포트폴리오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를 당장 팔지 않고 조금 올랐다고 팔고요. 조금 내렸다고 가슴 졸이고 이러지 말고 롱텀으로 장기적으로 가자.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추세가 중요하고 변동성은요 상대적으로 좀 영향도가 낮습니다. 장기적인 성과를 결정하는 것은 추세예요. 단기적인 그 성과를 결정하는 건 변동성이고. 자,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이게 이제 정답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못하는 이유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오는 바이어스가 있거나 오류가 있거나 또는요 머릿속 가슴에서 오는 어떤 그런 그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헤이비얼 파이낸스를 공부하는 목적은 전통 투자를 배제하고 배척하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통 투자는 정말 아이디얼한 겁니다. 이상적인 거예요. 그 이상적인 이 답에 진짜 우리가 근접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근접하는 행동을 못하는 이유는 뭔가 오류가 있거나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자 투자자를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이 아주 아이디얼한 그런 어프로치, 아이디얼한 솔루션에 그래도 가깝게 다가가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비헤이비얼 파이낸스를 만드는 공부하는 목적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전통 투자의 대척점에 있어서 야 전통 투자는 완전히 틀린 거고 비헤이비얼 파이낸스가 맞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전통 투자가 맞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이론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를 실제로 실행하는 투자자는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이 전통 투자를 그대로, 전통 투자에서 놓은 답을 그대로 고수할 건지, 아니면 전통 투자의 답을 갖다가 투자자는 좀 맞출 건지, 모디파이 할 건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일단 컨텐츠 한번 봅시다. 목차에 스타디 세션 1에 비헤이비얼 파이낸스가 있는데 리딩 1, 리딩 2 두 개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리딩 3까지 있었어요. 비헤이비얼 파이낸스의 그 theoretical 백그라운드, 이론적 백그라운드에 해당되는 게 한 챕터가 있었는데 그 이론적 백그라운드에 해당되는 게 다 빠져버리고 좀 간략화됐습니다. 좀 슬림해졌어요. 그 주제 자체가. 챕터가 두 개밖에 안 되니까 리딩 1에서 보면은 The Behavioral Biases of Individual, 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헤이비어 행동 재무학적으로 봤을 때 편향이 뭐가 있는 겁니까? 바이어스가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던 거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레벨 2까지 공부하는 과정에 마켓 어노멀리라는 게 있습니다. 마켓 어노멀리. 이런 것들은 시장의 일의 현상이라고 한다. 마켓 어노멀리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컨대 저퍼주에 투자하게 되면 퍼가 낮은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우리는 초과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그게 이제 시장의 일의 현상이라고요. 왜냐하면 저퍼주에 투자하게 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통계적으로 사실상 유의하다라고 하게 되면 누구나 저퍼주에 투자하게 될 거고 누구나 저퍼주에 투자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될 테니까 이제는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좀 뭔가 설명되지 않은 게 단기간에 확 끝나버리게 되면 그런 것들은요 어노멀리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상 현상이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까 단기적 현상이고 원래 이론대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렇게 되면 어노멀리가 아니라고요. 어노멀리는 그 이론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그런 것들은 어노멀리입니다. 자, 뭔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체계적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체계적인 게 사람들이 머릿속과 사람들의 가슴 속에 뭔가 있다고요. 체계적인 바이어스들이. 그래서 나는 그러지 않아요. 아닙니다. 나는 그러지 않은 게 누구나 이런 바이어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런 바이어스들이 다 있고 그래서 리딩 1에서 다루고자 하는 게 The Behavioral Bias of Individual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어스가 뭡니까? 자, 이런 것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딩 2에 나오는 게 Behavioral Finance and the Investment Process. 이거는 투자 의사 결정 과정 중에 투자를 이제 해야 되는데 투자 의사 결정 과정 중에 각각 여러 단계를 거쳐가게 되겠죠. 리서치하는 단계도 있겠고 뭐 그다음에 뭐 커미티 어떤 회의를 하는 단계도 있겠고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라고 그런 각각의 투자 의사 결정 프로세스 상에서 어떤 바이어스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까를 갖다가 보는 겁니다. 리딩 2에서 보는 거는. 그래서 리딩 1은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일반 개인 투자자 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어스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체계적 바이어스의 종류에는 머릿속에서 오는 것과 가슴속에서 오는 걸 어떻게 하나하나씩 구분해가지고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투자 의사결정 과정 프로세스 상에는 단계를 거쳐가는 동안에 어떤 바이어스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까? 이걸 갖다 볼 겁니다. 그래서 리딩 1과 리딩 2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완전히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질 않고 리딩 1에서 일반적인 바이어스를 갖다가 쭉 다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바이어스들이 그러면 투자 의사결정 과정 프로세스에서는 어떤 단계에서 이런 바이어스가 나타나고 어떤 단계에서는 이런 바이어스가 나타나는 겁니까? 그걸 갖다 보고자 하는 게 이제 리딩 2예요. 자, 페이지를 한번 넘기셔서 페이지 1페이지 보겠습니다. Reading 1의 The Behavioral Biases of Individual을 볼게요.
자, 개인 인디비주얼이니까 개인들이죠. 기관 투자자가 아니에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behavioral bias. 결국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요, 사람의 집합이죠.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경제 주체가 있다고요. 펀드 매니저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어쨌든 개인이 결국은 투자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 투자 의사결정에는 이런저런 바이어스들이 있습니다. 이거점 포커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Expect exam questions that present situation. 시험에서는 뭘 주는 거냐면 situation, 어떤 상황을 줍니다. Where you must identify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situation에서 뭔가를 identify, 나는 찾아내야 되는데 which bias or biases are displayed. 어떤 바이어스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시험 문제에서는 주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이런 겁니다. 또는 포트폴리오가 클라이언트가 의사결정할 때는 이런 걸 두고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라는 일종의 좀 디스크립티브한 그런 시츄에이션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시츄에이션을 갖다가 보고 이 클라이언트는 어떤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걸 갖다가 must identify, 찾아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면 이 identify from the fact presented which bias is the best fit of the fact. 자, 이 시츄에이션이 일종의 뭐 현상 또는 사실인데, 팩트인데, 이 팩트를 딱 시츄에이션에 주어진 그 팩트만 가지고 이 behavioral bias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좀 그 어려운 주제가 되는 이유가 이게 머릿속에서 오는 건지 가슴에서 오는 건지 이게 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목에서 오는 거죠. 목 부위에서 오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오버컨피던스 같은 그런 것들인데, 자신감 같은 거. 그 목 부위에서 오는 거는 가슴 쪽으로 오는 걸로. 왜냐하면 가능하면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요. 머릿속에서 오는 건 치료가 된다고 했잖아요. 가슴에서 오는 건 치료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뭐 오버컨피던스 같은 것들은 치료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해서 이제 가슴 속에 이모셔널 바이어스 쪽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해놓긴 하는데, 어쨌든 그 각각의 바이어스들이 되게 많이 비슷비슷한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험 문제에서는 자, 어떤 바이어스가 있습니까를 그냥 directly 주관식으로 문제를 내버리게 되면 이게 컨저버티브 바이어스가 컨저버티즘 보수주의 같기도 하고, 또는 컨퍼메이션 바이어스 확정 편향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비슷한 것 같은데라고 이렇게 될 때는 아예 그냥 좀 그 보기 자체가 보기를 줘요. 보기에서 완전히 좀 다른 바이어스를 갖다가 나열을 해놓고 그 중에서 서클 고르세요. 그 다음에 justify your answer. 당신이 왜 이걸 갖다가 바이어스라고 이 바이어스가 답이라고 생각한지를 당신이 한번 justification 해보세요.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줄에 보게 되면 and be able to identify whether it is better to accommodate or mitigate the bias. 자, 이거는 이제 remedy죠.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 바이어스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그게 accommodate, 우리가 그냥 바이어스를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됩니까? 바이어스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옵티멀한 분산된 포트폴리오가 정답이에요.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다는 게 그게 정답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분하시게 되면, 자산 배분하시게 되면 가장 좋은 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으로 보면 제일 좋습니다. 이게 현재 시장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자산 배분을 했더니 가장 좋은 솔루션이 나온 거예요. 이게 전통 투자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통 투자라면. 근데 이제 이걸 실행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개인이란 말이에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바이어스를 보는 거죠. 이 바이어스가 머릿속에서 오는 바이어스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하게 되면 교육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이유를 설명을 하고, 따라서 사람을 이 포트폴리오에 맞추면 돼요. 그게 이제 accommodation 하는 거죠. 참 이게 이제 adjust 하는 거죠. 수정하는 거죠. 반면에 이 수용을 한다는, accommodation 한다는 의미는 이 바이어스를 갖다가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진 바이어스를.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사람한테 맞추는 겁니다. 그게 이제 accommodation 하는 거예요. 그래서 accommodation 하는 거는 포트폴리오를 사람에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mitigation 하는 거는 사람을 포트폴리오에 맞추는 거예요. 바이어스를 갖다가 mitigation, 없애버려가지고, 옵팅하는 포트폴리오로 실제로 이제 운용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게 mitigation 하는 겁니다. 자, 밑에 모듈 1.1에 볼게요. Cognitive errors versus emotional bias가 있는데, cognitive error, 인지 오류죠. 인지 오류. 머릿속에서 오는 거는요, 바이어스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오류예요. 그래서 인지
cognitive error, 인지 오류가 발생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emotional bias, 감정적 편향이 있습니다. 뭔가 치우쳐 있는 거죠. 그거는 가슴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오는 에러와 가슴으로부터는 편향, 바이어스가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Traditional finance focus on how individual should behave. should 이탈리크가 돼 있죠. 그러니까 전통 파이낸스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지금 전통 파이낸스를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전통 파이낸스가 정답이에요. 그 정답은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How individual should behave. 투자자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it assumes, assume의 동그라미 일단은 치세요. 자, 가정이 있습니다. Traditional finance의 가정. People are rational. 자, 경제 주체들은요, 전부 다 rational이라고 합리적이다. rational에 1번 하시고, 동그라미에서, 그 다음에 risk averse, 되게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일관성 있게 누구나 위험은 회피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and selfish utility maximizer, selfish utility maximizer 3번 합니다. 그래서 rational 하면서도 그 다음에 또 그 risk averse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기적으로 본인의 효용을 최대화시키고자 한다. 이게 이제 세 가지가 경제 주체에 대한 가정입니다. 트레디셔널 파이낸스에서는. 그래서 의사결정은 뭘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거냐면 유틸리티, 나의 효용이 최대화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요. 근데 이제 뭐 사실은 본인의 효용이 최대화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살신성인에서 모든 재산을 갖다가 전부 다 내가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겠다. 이런 것들은 설명이 안 되죠. 본인의 효용을 최대화시킨다.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걸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가정에 맞지 않는 그런 현상들도 시장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통 투자는 이렇게 사람들이란 거는 전부 다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항상 합리적이에요. always rational, 항상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always risk averse, 항상 위험 회피형이고 always selfish utility maximizer, 이기적으로 본인의 효용을 항상 최대한 만족시키려고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다라고 전통 투자에서는 가정을 합니다. 세 가지 가정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such individuals will act as 이런 투자자를 전통 투자에서 가정하고 있는 이런 사람 뭐라고 하냐면 RAM이라고 합니다. RAM, Rational Economy, 합리적 경제 주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 보게 되면 항상 앞부분에 나오는 게 합리적 경제 주체 이런 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걸 어쨌든 RAM이라고 합니다. Which will lead to efficient markets where prices accurately reflect all available relevant information. 자, 이렇게 RAM이라는 합리적 경제 주체가 모여 있는 시장은요, 어떤 시장으로 가는 거냐면 효율적 시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 경제 주체라는 그런 기반을 일단은 바탕으로 해서 그게 마이크로한 거죠, 이제. 거기다가 매크로한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피션트한 마켓이 돼요. 그리고 traditional finance is concerned with the normative analysis. normative analysis라는 게 뭔가 당연히 규범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should, 뭔가 should 이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and determining the rational solution to a problem.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합리적인 답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안이라는 것 자체가 it uses prescriptive analysis, 처방적이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한다고. should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이제 반면에 behavioral finance는요 좀 다릅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traditional finance 이야기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이제 behavioral finance예요. 행동 제목은요 is descriptive,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걸 갖다가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which focuses on describe how individuals actually behave. 그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behavioral finance예요. 그리고 어떻게 의사결정하고 있는지, 의사결정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의사결정을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더라고요 라고 설명을 하는 게 behavioral finance예요. 자, 페이지 뒤에 넘겨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네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Behavioral finance recognizes that the way information is presented can affect the decision making, leading to both emotional and cognitive biases. 자, 거기서
그 behavioral finance recognize that the way information is presented. The way information is presented 그 줄 것이고 이게 어떤 정보가 상대방한테 보여지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의 배열 방법입니다. 정보를 어떻게 배열하냐. 그걸 우리는 프레이밍이라고 하는데 프레이밍. 자, 그런 프레이밍을 하게 되면요. 프레이밍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이라는 게 뭔가 이 프레이밍에 따라서 머릿속에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슴에서 뭔가 좀 잘못된 편향이 작동이 되면서 막 답을 갖다가 다른 답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그 behavioral finance는 그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순서를 바꿔놓게 되면 정보의 순서를 바꿔놓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정보를 줬을 때하고 순서를 바꿔서 정보를 줬을 때하고 의사결정이요 달라지게 된다고요. 근데 같은 정보란 말이죠. 단지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그래서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순서를 바꾸든지 간에 결론은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답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답이 A예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했다가 그 다음에 그걸 약간 섞어가지고 순서를 앞뒤로 바꿔놨더니 그게 아니고 이번엔 B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이게 프레이밍인데 이 프레이밍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바이어스가 생기기도 머릿속에서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슴속에서는 바이어스가 생기기도 하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못하게 됩니다. 밑에서 캐너먼 트러버스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캐너먼과 트러버스키가 이 두 사람이 1979년도에 프로스펙트 티오리라는 이론을 발표를 합니다. 프로스펙트 티오리. 이 이론이 일단은 사람들의 의사결정이라는 게 사람들이 어떤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프레이밍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의사결정이 자꾸 달라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좀 플러드 뭔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체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 이론에서. 그리고 이 프로스펙트 티오리를 가지고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Behavioral Finance는 이 프로스펙트 티오리에 근거한 이야기예요. 그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This revealed many of the systematic biases in human decision making. 이런 걸 밝혀냈다니까요. Systematic bias. 자, 시스테매틱 우리가 그 포트폴리오 공부하면서 시스테매틱 리스크와 언시스테매틱 리스크,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이런 거 공부했는데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미치는 위험이죠. 비체계적 위험은 그 기업만의 고유한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스가 진짜 비체계적이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만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체계적이라고 하게 되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어스라고요. 자, 사람들의 의사결정에는 이런 항상 체계적인 바이어스가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걸 밝혀냈습니다. The significance of errors, deviance from the traditional finance outcome. 그러니까 뭐로부터 있잖아요. 벗어나는 거냐면 traditional finance outcome, 전통적 재무학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outcome, 전통적 traditional finance outcome이 옵티멀한 솔루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딱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부터 뭔가 벗어나 있다고 데비에이션이 돼 있는 거죠. 참 다른 결과를 갖다 만들어내는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요. being systematic. 근데 그게 being systematic. 그게 체계적이라니까요. 그거는 그 사람만 그런 거고 그 사람은 뭐 좀 잘못된 거야.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래. 그게 아니고 누구나가 그런 있잖아 오류를 한다고요. 누구나가. 자, 그러면 instead they can be identified and predicted and we can attempt to correct for them. 이렇게 체계적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미리 경계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나 그런 게 발현이 되게 되면 그런 바이어스가 발현되게 되면 그러면 그걸 갖다 뭔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니? 라는 거죠, 이제. 밑에서 behavioral finance looks at normal behavior of individual market participant. 자, behavioral finance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normal behavior of individual. 자, normal이라는 게 그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인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 정신병자가 아니고 좀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의 뭔가 그 이
의사결정 과정을 갖다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러는 게 일종의 behavioral finance micro고, 그 다음에 the effect of such behavior on markets.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시장을 들여다보고 하는 게 behavioral finance macro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는 behavioral finance micro를 공부해요. 사람의 의사결정을 들여다보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에 보시게 되면,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biases of a client, should allow for the construction of portfolio that better approximate the efficiency of traditional finance and with which clients are better able to adhere with during adverse conditions. 자, 이게 뭐 이런 뜻이죠. 우리가 어떤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바이어스를 좀 잘 이해를 하게 되면, should allow for the construction of a portfolio that better approximate the efficiency of traditional finance. 자,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construction 한다니까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요. 포트폴리오 만든다는 얘기는 분산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하나만 몰빵을 하지 않고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트래디셔널 파이낸스, 전통 파이낸스에서 답으로 만들어낸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만든다고요. 사람을 갖다가 좀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또요,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and with which client are better able to adhere to. 뭔가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조금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adverse condition. 시장이 좀 최초에 내가 포트폴리오 짰던 거에 비해서 시장이 좀 뭔가 불안해졌어 라고 하더라도 쉽게 그 포트폴리오를 포기하지 않고 포트폴리오 어프로치를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 장기 투자를 갖다가 유도를 하려고 하게 되면 그게 전통 투자에서 말하는 정답인데, 그러려고 하게 되면 그런 분산 투자, 장기 투자를 하는 경제 주체에 해당되는 투자자의 심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자, 밑으로 좀 내려와서 LOS 1A 봅시다. Compare and contrast cognitive errors and emotional bias. 자, 컴페어하고 컨트라스트를 하라고 했으니까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머릿속에서 오는 그 코그니티브 에러가 있고요. 인지 오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슴에서 오는 이모셔널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자, 거기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rather than following the process and steps of a rational economic, 앞에서 합리적 경제 주체 얘기했습니다. 그 합리적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을 따르기보다는 individuals use shortcut, rules of thumb, and intuition known as heuristics to arrive at decision quickly. 자, 의사결정을 빨리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빠른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머릿속에서 뭔가 회로가 빨리 도는 거예요. 숏컷, 어떤 지름길이라든지 또는 나의 경험칙, 룰 오브 덤 같은 거. 이런 것 또는 직관, 이런 걸 몽땅 다 합쳐가지고서는 우리는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경험칙이나 어떤 직관이나 뭐 이런 걸 갖다 다 합쳐가지고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런 휴리스틱 어프로치를 한다고요. 내가 뭔가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지? 머릿속에서 회로가 돕니다. 뭔가 짧게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본인의 경험칙이라든지 직관을 적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 완벽하지 않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Additionally, emotions and social influences affect decision making. 거기다가 뭔가 감정도 있잖아요. 그게 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또는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Cognitive limitation. 인지 오류는요, 머릿속에서 오는 거나 limitation,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limitation입니다. 그 다음에 emotional response는 뭔가 반응을 하는 거죠. 감정적으로 우리가 뭔가 반응을 하는 건데, 이게 두 개가 결합이 되게 되면 introduce bias into the decision making process leading to irrational behavior and decision.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 과정에 뭔가 이런 것들이 자꾸 작용이 되게 되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결론도 그렇게 비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Behavioral finance assert that biases not simply behavioral finance는요,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 실수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단순 실수면은 뭐 고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수했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behavioral finance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which are random, 그게 랜덤하게 발생을 하지만 but are systematic, 체계적이다.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therefore predictable, 뭔가 예상 가능하다. 이런 단계가 되게 되면 이런 바이어스들이 주로 많이 발생한다는 걸 우리가 미리 알고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미리 경계를 하고요, 그 바이어스를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취할 수 있습니다.
자, cognitive error는 due primarily to fault reasoning, 잘못된 추론이죠. 머릿속에서 회로가 잘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cognitive error입니다. And could arise from lack of understanding proper statistical analysis technique. 통계적인 접근 방법을 잘 모른다든지 지식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나온다든지 또는 information processing mistake. 정보를 갖다 머릿속에서 뭔가 처리를 하는 과정 중에 실수를 한다든지 faulty reasoning, 처음부터 추론을 잘못했다든지 또는 memory error. 기억이 잘못된 거야.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이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이 잘못된 거죠. 기억들이 뭔가 경험을 갖다 잘못 기억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such errors can often be minimized or mitigated. minimized or mitigated 동그라미 치놓습니다. 이게 줄일 수 있는 것들이라니까요. 머릿속에서 오는 것들은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with better training or information, 뭔가 좀 우리가 교육 훈련을 하거나 좀 더 좋은 정보를 갖다가 주게 되면 이런 것들은 다 우리 해결할 수 있는,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cognitive error는요, 패러그랩의 마지막 세 번째 문장에 서치 알아서 can 동그라미 치고 별표 넣으세요. can, 그 다음에 be minimized or mitigated.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 can often be minimized or mitigated. 거기까지 줄 긋고 별표 넣으시라고요. 이게 치료법인 거예요. 치료법. 별거 아니에요. 비해블 파이낸스 말한 치료법은 이거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못 줄이는 건가요? 그게 이제 치료법입니다. 못 줄이면 할 수 없어요. 포트폴리오를 이 사람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줄일 수 있으면 그러면 사람을 포트폴리오에 맞춰야 되는 거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 반면에 3페이지 위에 보시면 이모셔널 바이어스가 나옵니다. 이모셔널 바이어스 가슴으로부터는 이제 편향인데 감정적 편향 are not related to conscious thought and stem from feelings or impulses or intuition. 그러니까 이건 어떤 자극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오는 그런 체계적인 편향입니다. 이게 사실 의식을 해서 나오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가슴속에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as such, 그래서 they are more difficult to overcome. difficult to overcome에 줄 거놓습니다. 이거 극복이 안 된다고요. and may have to be accommodated. 여기까지 다 may have to be accommodated까지 줄 긋고 more difficult to overcome and may have to be accommodated까지 줄 긋고 별표하십니다. 이거는 극복이 되게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편향들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그런 편향을 받아들이게 되면 전통 파이낸스에 나오는 그게 답인데 이 답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한테 맞춰야 되는 거죠. 사람한테. 자, 그리고 그 패러그래프 하나, 둘, 셋, 네 번째 오른쪽 끝에 보시면 when trying to overcome or mitigate the biases that are both emotional and cognitive. 어쨌든 이런 바이어스들이 체계적인데 머릿속에서 오든 가슴에서 오든 이걸 갖다 우리가 좀 해결하거나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어디에 집중을 하는 게 성공하는 거냐면 success is more likely by focusing on the cognitive issue. 머릿속에서 오는 걸 치료하는 게 뭔가 고치고자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의도한 대로 잘 된다는 거죠. 프로페서 노트 잠깐 볼게요. 자, you should always look at에서 동그라미 치십니다. 반드시 봐야 되는데 the combination of fact and information present in any question. 어떤 질문에 보게 되면요. 시험 문제 질문이 있어요. 시험 문제 질문에 이런저런 스토리, 팩트 이런 것들이 막 문장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to see 뭘 발견해야 되는데 the bias in a particular situation is arising more from cognitive or emotional thinking. Before determining if it is likely, it can be mitigated or it must be accommodated. 그러니까 먼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이 코그니티브 한 건가요? 이모셔널 한 거예요? 머릿속에서 오는 건가요? 가슴에서 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미리게이트 줄여버려야 되는 겁니까? 이런 바이어스를 갖다 없애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3페이지 중간에 그 LOS 1B하고 1C가 있는데요. 그 LOS 1B, 1C가 사실은 전체 비해블 파이낸스에서 가장 중요한 LOS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코그니티브 에러의 종류를 쭉 분리해 놓고 그다음에 또 비해블 이 이모셔널 바이어스 종류도 쭉 다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 놨습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해블 파이낸스는요. 마치 환자를 다루는 개념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걸 준다니까요. 환자가 왔어요. 근데 환자가 기침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줍니다. 그게 이제 팩트고 인포메이션이죠. 현상이 나왔어요. 팩트가 뭔가 주어졌다고요. 그러면 왜 기침을 하는 거지? 기침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기침을 하는 이유가 머릿속에서 오는 건가요? 가슴에서 오는 건가요? 찾아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보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기침이라는 게 굉장히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현상이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투자의 세상을 예를 들어 본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의 케이스를 가지고 본다면 나한테 고객이 왔어요. 그런데 고객이 보니까 어떤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 회사의 주식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거 좀 분산하세요. 왜 자기 회사 주식만, 본인 회사 주식만 자꾸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좀 분산 투자를 하시지. 자사주를 가지고 있으면요, 대단히 위험하게 됩니다.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회사의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회사 망하게 되면 나는 직장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소득을 잃을 수 있는 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노동소득, 근로소득이 없어져요. 직장의 회사가 망하게 되면. 더불어서 주식도 빵운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파이낸셜 에셋도 없어지고 가지고 있는 휴먼 캐피탈도 없어지고 두 개 동시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좀 줄이시고 그 줄인 돈을 가지고 다른 게더 분산 투자를 좀 해놓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보니까 현상이죠. 기침을 하고 있어 이런 거하고 같습니다. 원인이 뭔가를 찾아내야만이 그래야만이 답이 된다고요. 왜 자사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만든 회사고요. 할아버지 때 설립을 했고, 할아버지 때 설립했고 아버지가 이렇게 세웠고, 그 다음에 저도 그 회사에서 뭐 임원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이 자사주 확 줄이시고요. 딴 거 투자하세요. 이렇게 하기 되게 어렵다고요. 그런 것들은. 그런 이유로 자사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그냥 가지고 있으세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 이제 그러면 분산 투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나중에 또 공부할 기회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매니지먼트 이런 거 할 때요. 자사주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할아버지 때부터 가업으로 이어온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인다우먼트 이펙트, 소유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가슴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거는 치유가 안 된다고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해서 이렇게 하기 되게 어려워집니다. 반면에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봤더니 우리 회사가 잘 될 것 같아서 내가 실적 분석 같은 걸 해봤는데 우리 회사가 되게 성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 잘 될 것 같아요. 실적 분석 어떻게 했나 해보니까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위험 요인은 그러면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 고려하셨나요? 그런 게 될 리가 있겠어요? 그런 건 안 될 거예요. 그런 위험 요인들은 고려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회사는 잘 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이건 도대체 그럼 뭐야? 이런 바이어스는 또 뭐지? 그 이유가 다른 거죠.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거 지나친 오버컨피던스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그 회사를 잘 알고, 우리 회사만큼 다른 데는 잘 모르고요. 우리 회사밖에 내가 몰라요. 그런 것들은 이제 familiarity, 되게 친숙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죠. 또는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회사 주식을 내가 사지 않으면 누가 삽니까? 로열티 이펙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제 다양한 원인들이 하나의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 버릴 수가 있으니까 시험에서는 불행하게도 현상을 준다니까요. 자사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라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분산 투자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답이니까 그러면 원인을 거슬러 봐야 된다고요. 원인을 거슬러.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머릿속에서 오는 건지 가슴에서 오는 건지 진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원인에 해당되는 것들이요. 진단해는 일종의 병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머릿속에 있는 병명, 가슴속에서 오는 병명. 자, 그게 LOS1B하고 LOS1C에 머릿속에서 오는 것과 가슴에서 오는 걸 갖다 구분해서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요. 3페이지 중간부터 보도록 할게요.